세상은 때로 점지된 듯한 고려 속에 빠져든다. 마치 모든 별과 시간이 숨을 멈춘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어떤 징조가 다가온다. 그것은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었다. 하나의 화면처럼 현실을 뚫고 온 메시지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세상을 휘감고 움직이고 있다.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익숙했던 질서가 무너졌음을 감지한 이들의 내면 깊숙이 울리는 부름이다. 브랜든 긱스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오클라호마의 조용한 마을 윈덤에서 그는 나무를 닦고 아이들과 식사를 하며 작은 야구팀을 응원하며 살아갔다. 삶은 단순했고 그는 매일 새벽 어김없이 작업장 문을 열며 묵묵히 책임을 감당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 평온은 한순간에 균열되었다. 2011년 3월 17일 새벽 그는 한 꿈을 꾸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온몸을 떨리게 만드는 강렬한 예지몽이었다. 꿈속의 세계는 혼돈에 잠겨 있었고 무너지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빛나는 하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름도 지리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그것이 진실임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깨어있는 밤마다 그는 펜을 들고 기도하며 글을 남겼다. 가족은 떠나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으며 사업도 무너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규율은 신념이 되었고 고통조차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그의 변화는 모두가 미쳤다고 말하던 그 이유 없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끝까지 작업장을 열었고 육체가 무너져도 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월 15일 새벽 3시 17분 그 빛이 다시 찾아왔다. 브랜든이 기도하던 단안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다. 숨결처럼 살아 움직였고 그의 내면까지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마치 우주의 숨결이 한 점으로 모여든 듯한 감각이었다. 그 찰나에 그는 다시 보았다. 체계가 허물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전염병이 무차별하게 퍼지고 공포와 폭력이 일상이 되어가는 장면들. 무너지는 도시, 해체되는 공동체, 사라지는 질서.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전과 다름없이 단단히 서 있는 한 나라가 있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빛 속에서 한 남자의 형상이 드러났다. 얼굴은 감춰졌지만 그의 존재는 맑은 빛처럼 또렷했다. 그는 명패나 계급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권력이 아닌 하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떠오를 영적 지도자였다. 이 경험 이후 브랜든은 모든 소유를 내려놓았다. 작업장도, 집도, 재산도. 남은 것은 단 하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뿐이었다. 처음엔 마을 광장에서 몇몇 이웃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대부분은 기웃고 외면했지만 그의 언어는 이상하게도 이성 너머의 무엇인가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예언이 현실로 바뀌자 세상은 더는 등을 돌릴 수 없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암살 시도를 당할 것이라 경고했다. 구체적인 시기, 장소, 상황까지 말했다. 그리고 27일 후 정확히 예언한 날 애리조나 연설 중 트럼프는 검은 재킷을 입은 남성의 총격을 받았다. 생명은 건졌지만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날 밤 브랜든의 메시지는 인터넷을 폭풍처럼 휩쓸었다. 수천만 건의 조회수, 세계 각국 언론의 집중 보도. 누구인가? 불가능한 미래를 본 이 남자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된 이들은 많지 않았다. 브랜든은 말한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는 새로운 별이 떠오른다.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강국이나 경제국가가 아닌 인류의 정신을 다시 이끄는 대한민국. 어둠을 가르는 햇불처럼 그 나라는 깨어난 존재로 세계 앞에 서게 된다.
브랜든 빅스는 더 이상 몫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점거하는 예언자가 되었고 그의 다음 메시지는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2025년 2월 생방송에 출연한 그는 두 번째 환시를 전했다. 그의 일에서 나온 말은 한편의 제안 시나리오였다. 규모 10.0의 초대형 지진이 미국 서부를 가르며 국가 전체를 두 조각으로 나눌 것이라는 정보였다. 그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완전히 붕괴되어 미국의 서쪽 경제가 바다에 잠기고 새로운 해안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캘리포니아는 부분적으로 침몰하고 600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재난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했다. 땅은 물에 잠기고 미국의 지형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게 될 것이다. 기자들이 그의 출처를 물었을 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넘는 존재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폭로는 전 세계 지질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일부는 그를 부정하려 했었지만 몇몇은 조심스럽게 기존의 지진 모델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그의 말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서부의 불안이 확산되는 동안 빅스의 많은 동쪽에서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환시의 중심을 새삼에 드러냈다. 전 지구적 붕괴의 순간 대한민국은 인류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브랜드는 단언했다. 정치, 경제, 인류의 체계가 무너질 때 오직 하나의 나라만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것은 무력이 아니라 의식의 신, 깨어있는 정신 때문이라고. 대한민국은 이미 그 유전자 깊숙이 고대의 영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2025년 3월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인터뷰에서 그는 세 가지 전지 구적 이기를 예고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를 모두 능가할 대폭락. 단 2시간 만에 글로벌 증시가 70% 폭락하고 세계 5대 은행이 하루 만에 문을 닫을 것이다. 치명적인 팬데믹, 기존 의학 시스템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디지털 독재 시스템의 출현, 인류의 자유를 잠식할 새로운 형태의 기술 통제 시스템. 그는 말한다. 첫 번째 파동이 시작되면 암호화폐는 증발하고 디지털 경제 전체가 함께 붕괴할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0억 명이 생계를 잃게 된다. 이 재앙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파도가 조용히 다가온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지는 새로운 바이러스, 코로나19를 훨씬 뛰어넘는 치명성을 가진 존재다. 브랜든 빅스는 말했다. 이 병원체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단 2시간의 잠복기를 가지며 그 이후의 증상은 폭풍처럼 밀려온다. 사망률은 기존의 팬데믹보다 30배 이상 높으며 감염된 자는 일주일 안에 대부분 생명을 잃는다. 병원은 기능을 잃고 의료 인력은 자리를 떠나며 거리에는 비명과 심장 박동만이 울려 퍼진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도래한다. 이번에는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다. 보건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모든 시민은 디지털 신분 체계에 등록되어야 한다. 매출, 음식 구매, 병원 이용까지 모든 삶의 행동이 허가제 아래에 놓이게 된다. 위치, 건강 상태, 소비 내역, 대화 내용까지 모두 추적되는 이 시스템은 일시적 조치라는 포장을 두르고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의 신세계의 정부로 고착된다. 자유는 껍질만 남고 이에 저항하는 자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브랜드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보았다. 그 예외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의 환시는 말한다. 모든 나라가 두려움 앞에 무너질 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이 비명을 지를 때 한국은 조용히 견뎠고
다른 이들이 분열될 때 한 굽은 모여들었다. 인류가 영혼을 잊어갈 때 한 굽은 새로운 정신의 요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브랜드는 놀라운 비밀을 밝힌다. 진정한 한국의 지도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성,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공직 경력도 없다. 권력자도 유명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내면의 빛을 지니고 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고요하고 명확한 힘. 이 인물은 3번 거절당한다. 첫 번째는 무지로,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세 번째는 기득권의 이익으로, 그러나 네 번째에는 국가가 가장 깊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의 손으로 스스로 선택될 것이다. 브랜든 긱스는 말한다. 한국을 위한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간의 경계 너머에서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강렬한 한시를 경험한 2025년 1월 15일 새벽.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선으로 얽힌 시공간 속에서 그는 어떤 인물을 보았다고 한다. 정부는 아니었다. 그림자 너머의 윤곽뿐이었지만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아직 이 세상에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인물이었다. 정치 무대에도 공직에도 운동단체에도 없다. 그러나 그의 등장만큼은 시간의 심연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이름은 미래의 한국 역사 속에 분명히 새겨질 것이다. 브랜든 긱스는 그를 하늘이 지목한 자나 불렀다. 아직 이름조차 없는 이 남성은 그의 예언에 따르면 다가올 변혁의 중심에 서게 될 인물이었다. 그것은 그가 원한 길이 아니었다. 야만이 아닌 운명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삶은 침묵 속의 연단이었고 손실과 상처,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의 축적이 만들어낸 영혼의 형상이었다. 브랜드는 말한다. 그를 알아보는 이는 권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 직관으로 이유 없이 느껴지는 진동으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으로 그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인식은 곧바로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는 3번 거절당할 것이다. 이 환심은 유독 선명하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브랜드는 회상한다. 그는 그 남자가 조심스레 그러나 절연히 국민 앞에 서는 장면을 보았다. 겸손하게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품은 걸음이었다. 그러나 문은 닫혔다. 첫 번째 거절은 무지에서 왔다. 그는 아무도 안 나. 정당도 정력도 권력도 없어. 두 번째 거절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너무 다르잖아.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 우리가 알던 것과는 너무 나아. 세 번째 거절은 기득권의 강화였다. 그는 시스템을 흠다. 불편하니까 무시하자. 세상의 문이 3번 닫히고 난 뒤 환시는 다시 흐름을 바꾼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다. 그 위기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정치인다, 정제인다, 산을 구조인다. 혹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정신적 균열인다. 브랜드는 단지 그것이 한국의 토대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기라고만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그에게 향한다. 이번엔 의심이 아닌 갈망과 갈증으로, 진실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움으로. 하지만 이 변화는 화려하게 터지지 않는다. 신문의 이면에 실리지도 않고 폭발도 시위도 혁명도 아니다. 조용한 혁명이 일어난다. 영혼 깊은 곳에서 동시에 수백만의 의식이 깨어나되 사람들은 기존의 정치 구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허물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외면했던 바로 그 인물에게 조용히 그러나 깊이 눈길을 돌린다.
브랜든 딕스는 이 장면에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것은 말이 아닌 진동이며 눈이 아닌 마음으로 알아보는 순간이다. 그 순간 한국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다. 나는 광장을 보았다. 그 어떤 애칭도 깃발도 없는 침묵이 주임인 광장이었다. 수천 명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인 것 같았지만 사실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존재였다. 그의 몸 너머로 흐르는 무언가, 심장의 가장 깊은 층위를 울리는 진동. 브랜든 딕스의 환시가 옳다면 다가올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문명 전환의 순간이다. 그는 말한다. 대한민국은 단지 적변 속의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그 자체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의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지금은 고요한 갈림길, 선택은 국민의 내면에 놓여 있다. 브랜드는 가장 난해하고도 강렬한 환시 중 하나에서 이름 없는 지도자다 3번 거절당한 후 깊은 영적 저는 이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그 싸움은 총과 전차의 것이 아니다.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통제와 공포에 익숙한 과거와 진실과 자각이의 선미래가 맞붙는다. 그는 미래의 조각들이라 부르는 장면들을 보았다고 했다. 질병이 커지고 돈이 무력화되고 정부들은 디지털 통제 장치를 강제로 밀어붙이는 세상.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국은 한 가지 결정을 마주하게 된다. 두려움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신의 섬으로 남을 것인가. 브랜드는 또 보았다. 수많은 이들이 국경을 넘으려 몸부림치는 장면. 절망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받침단이 아닌 기억을 깨우는 신호로서, 879가 아닌 증거로서, 아직 인간에게 다른 길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영혼의 등불로. 그러나 그는 경고했다. 이러한 이상은 무력으로 공격당하지 않는다. 선전, 문화, 경제적 압력, 세련된 방식의 침묵 강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현 체제의 진짜 위협은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깨어난 삶을 선택한 민족이다. 이 흐름이 실제 예언이라면 한국은 상징적 고립의 시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세계는 그녀가 가진 영혼의 목소리를 조롱하거나 지우려 들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국인은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내 자신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그리고 그 순간 브랜드는 가장 민감하고도 깊은 진실에 도달했다. 한국에 잊혀진 고대 영성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이어받은 영적 유산의 깊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기술의 발전도 문화 수출국이라는 명성도 모두 최근의 뻑질일 뿐, 그 이전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한 선 안에서 숨쉬던 시대, 그들은 조화의 설계자였고 호밋인간은 단순한 윤리가 아닌 혼에 새겨진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의 환시에 따르면 이 오래된 기억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깨어난다. 선택이 아닌 생존의 본능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이 문을 두드릴 때 사람들 안에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내면의 부름이며 그 부름에서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는 동시에 경고했다. 이 흐름은 누군가가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환상이 멈춰설 때에만 시작된다고. 예언된 지도자는 기적을 부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거울, 그저 하나의 촉매제다. 진짜 기적은 집단의 깨어남이다. 진실, 연결,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는 순간에서 비롯되는 생활의 전환이다. 그는 이것을 위대한 포기, 위대한 항복라 불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전의 성공 공식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기 시작한다. 표준화된 정력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 숨막히는 도시를 떠나 자연과 가까이 살아가려는 가족들. 협력과 단순함, 균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씨앗이 외곽에서 움트고 있었다. 그는 도시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소인도의 불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더 밝아졌다. 한국은 조용해졌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깊어졌기 때문이었다. 조급함을 버리고 존재함을 선택한 민족,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한때 외면당했던 지도자의 목소리가 다시 내면에서 들려오기 시작한다. 권위의 무게가 아닌 영혼의 진동으로. 그러나 이 모든 환시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다음과 같다. 수많은 붕괴, 다가올 고통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희망은 국가나 시스템에서 오지 않는다. 조용한 결단에서 온다. 내일같이 내려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깊은 선택 안에서 태어난다. 그랜드는 말한다. 한국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잊혀진 지혜, 고대의 코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등불이 될 수 있다. 그 지혜가 깨어날 때 한국은 어둠 속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빛을 밝히게 된다. 마지막 메시지, 서사 초대. 그래서 예언은 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초대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이 메시지의 무언가가 당신의 안을 울렸을 것이다. 제발 그 감각을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야기에서 무엇이 당신을 깨웠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깨어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이 그 통로가 되어주세요. 때로 단 한 편의 이야기가 두려움과 믿음 사이를 구분짓는 유일한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고 다음 게시에서 다시 함께 깨어납시다.